네, 오늘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 9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지금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흐린 날씨네요. 그래도 비는 오지 않고, 네, 기온이 요즘에는 대략 한 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네,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그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요즘에 이렇게 시원한 날씨 좋잖아요. 이런 날들을 좀 놓치지 말고 이렇게 아침 운동 해보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계절도 이제 금방 지나갈 텐데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와, 이거 산새 소리, 새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안 들어지네요, 진짜. 약간의 이런 또 자연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도 있고 좋은 계절입니다. 다만 하늘이 약간 이렇게 흐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흐린 날씨로 시작한 아침.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많네요, 앞에. 잘 걸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6시 30분 때고요. 공기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음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할리우드 여배우, 최애 여배우,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할리우드의 여배우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냈었죠. 그때 대답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뭐 어떤 분야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특히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그 연예인 중에서도 가수, 뭐 탤런트, 뭐 영화배우 또는 스포츠 선수 이런 데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하기는 어렵죠.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뭐 영원할 것 같지도 않고 때때로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영화가 새로 나오면 그 영화 배우를 다시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이제 영화 배우들이 조금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또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결혼을 했다, 또는 이혼을 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영화를 봐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활동 영역을 관찰해오는 사람이라면 꾸준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음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번에 할리우드 여배우 선임막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들이죠. 그때 누구를 꼽았냐 하면 산드라 블록, 첫 번째 산드라 블록이었고요. 두 번째 케이트 윈슬렛이었죠. 그들의 연기. 그 다음에 한 명을 꼽자면 이 두 배우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어리죠. 연령대가 낮습니다. 에밀리 블런트.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앤 해서웨이보다 에밀리 블런트를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눈이 가는 배우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상식 때 골든글러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메릴 스트립이 이제 관객석에 앉아있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그 두 배우 에밀리 블런트와 앤 해서웨이가 나와가지고 마치 그 역에 다시 빙의된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때,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막 받쳐주는 모습들, 그런 게 와 참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기도 하고, 와 참 이런 배우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할리우드 여배우들에게 조금 찬사를 보내곤 했었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컨텐츠를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어떤 배우를 가장 좋아하느냐,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할리우드를 진짜 대표하는 배우. 전 첫 번째로 톰 행크스가 먼저 생각났어요. 톰 행크스. 정말 할리우드 가장 미국적인 배우.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는 배우잖아요. 매년 이렇게 영화를 찍어오면서 사람들이 믿고 보는 배우. 아, 이 배우가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한다고? 와, 그러면은 이 영화는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있을 것이고 뭔가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작품의 완성도가 참 높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톰 행크스. 그리고 같은 톰이죠. 톰 크루즈. 같은 톰 아저씨입니다. 톰 크루즈의 또 그 출연했던 영화들 몇몇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요즘에도 새롭게 다시 탑건 매버릭 해가지고 탑건 시리즈의 후속작, 이게 거의 몇 년 만입니까? 한 30년도 더 되지 않았나요? 탑건 1편이 전편이 8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죠. 그때 톰 크루즈 어마어마했죠. 그 풋풋한 모습에서 뭔가 풍겨지는 그 강렬한 인상,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무수히 많은 톰 크루즈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작품들, 미션 임파서블 같은, 정말 이 배우는 액션을 위해 다른 영화에서 다른 배우들이 보여주는 그런 액션 말고 정말로 스턴트에 가까운 그런 액션들을 배우 스스로가 이렇게 보여주는. 자, 톰 크루즈에 대한 이런 약간 리스펙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톰 크루즈는 이 세 명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제 기준이 딱 그랬거든요. 영화를 봤을 때, 와, 이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이렇게 막 빨아들이게 만드는, 관객인 나 자신을 아, 이 영화 꼭 봐야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화. 사실은 탑건 매버릭도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사실은 말이죠, 바로바로 찾아서 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OTT에 제공이 되거나 뭐 케이블로 방영되거나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봤을 뿐이지, 사실 탐 크루즈의 연기가 진짜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행크스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톰 행크스의 영화들을 챙겨서 봤거든요. 물론 국내 영화 팬들한테 좀 일반적으로 이 둘의 위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탐 크루즈의 영향력이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국내에는. 그런데 뭔가 영화적인 어떤 재미를 만드는, 이를테면 톰 행크스는 진짜 미국의 어떤 하나의 대서사시, 그 안에 있는 주인공 같거든요. 제가 톰 행크스를 제일 처음 만난 게 사실은 포레스트 검프가 아니고, 어떤 계기로 초등학생이 갑자기 성장을 해가지고 어른이 된 그런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이런 좌충우돌,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의 이야기, 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걸 먼저 봤습니다. 그 이후에 또 포레스트 검프를 봤고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몇 년 됐죠, 나온지. 국제시장이라는 윤재균 감독의 작품이 또 있죠.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가 그런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80년대 이후 얼마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나,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배우의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좋아하는 배우로 이제 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됐어요. 톰 행크스는 그냥 바로 떠오르는 배우였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도 참 그가 출연했던 그 영화들을 몇 면을 보면은, 와, 진짜 이런 것들이, 이런 작품들이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거든요. 특히 가장 또 유명한 작품, 2000년대에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보고 당시에 열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영화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의 구성, 이 영화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연출, 배우들의 연기, 어느 하나 놓치고 지나가기가 아쉬운 그런 명장면들이 저기있죠. 거기에 플러스 존 윅이라는 또 시리즈물이 있죠. 거기서 보여주는 그 또 엄청난 또 냉철함, 가슴 속에는 이제 뜨거움을 간직한 채 맞는 건 맞고 틀리단 틀리다, 이런 약간 상남자 마인드의 발현. 할리우드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저씨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은빈의 아저씨.
전체적으로는 좀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영화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수의 플롯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복수를 담고 있는 플롯이고, 그 다음에 현실감 있는 액션. 그러니까 존 윅에서 좀 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액션이에요. 다른 영화들처럼 마구잡이로 과장하기보다는, 특히 유명한 게 그거죠. 가지고 다니는 총을 장전하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물론 다른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생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리 이제 짐작을 하고 영화를 보게 되지만, 실제로 각종 총기를 다루면서 그 총기들의 탄창을 바꿔 끼는 그런 장면들, 탄환을 넣는 장면들, 그런 거를 사실감 있게 그려주기 때문에 와, 이건 실제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이 배우 진짜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와 감독과 배우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좀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순수함이 있죠.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뒷이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는 진짜로 막 영화에 적합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영화를 찍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베푸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고, 그걸 또 의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발견해내는 겁니다. 뉴욕에서 막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기도 하고, 수염을 두둑하게 기른 다음에 마치 진짜 노숙자처럼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키아누 리브스 빠뜨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을 꼽자면,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여자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금방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 배우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을 못한 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 만큼 있었죠. 이 배우, 말할 수 있는 배우가 있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톰 크루즈는 미안하지만 사실은 최애 배우 안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긴 해요. 근데 꼭 3명을 꼽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아니고 그 자리에는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왕성한 영화 활동을 하고, 막 은퇴한다 하면서도 메가폰을 놓지 않았던 그 대배우이자 대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되죠. 제가 이 배우를 처음 만났던 거 아마도 또 다른 기억 저편에서는 다른 영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90년대 초반이었던가요?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볼프강 피터슨 감독의 영화죠. 거기서 퇴역한 어떤 그런 정보기관의 요원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키는 보안 요원 역할을 했었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 그 저격 당시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실패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 요원이 뭔가 각종 진짜 그런 위협, 그리고 그 PTSD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해내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약간 상남자의 모습,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본인이 제작하고 본인이 감독하고
출연했던 영화들 몇 년을 보면 그랜토리노, 그러니까 나이가 70, 80이 넘고 이제 만들었던 영화들, 그리고 최근에 라스트 미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는 감독인가. 예,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 세 배우들의 공통점이 좀 있나요? 톰 행크스, 그 다음에 키아누 리브스, 그 다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뭔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도 좀 그렇죠. 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올바른 가치라는 거, 예, 그것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예, 이 세 명이 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예, 영화에서도. 그리고 그거를 슬기롭게 막 헤쳐나가는 모습들, 참고 인내하면서 이 상황 자체를 타개하려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조금은 희생을 하는, 예, 다른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 와, 진짜 영화가 주는, 예,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한 이런 해석, 이 배우들을 통해서 좀 더 그게 와닿게, 예,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물론 또 좋은 배우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 떠오르는 배우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톰 행크스,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세 명의 배우를 꼽고 싶습니다. 남자 배우 3인방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을 그래도, 예,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재미있는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예, 잘, 예,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예,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